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사랑스러운 소녀 빨간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직접 떠준 아름다운 빨간 망토를 걸치고 마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명랑하고 예절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빨간 모자는 엄마로부터 할머니께 음식을 전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숲길을 걸을 때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낯선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말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바구니에 음식과 할머니께 드릴 따뜻한 차를 담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선 빨간 모자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길모퉁이에서 커다란 늑대와 마주쳤습니다. 그 늑대는 매우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 모자에게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부를 기억하고 최대한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숲속에 어떤 다른 길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늑대의 말에 따라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그 교활한 늑대는 빨간 모자가 지름길로 향하는 동안 먼저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늑대는 곧바로 할머니로 변장하여 빨간 모자를 기다렸습니다. 빨간 모자가 도착하자 그녀는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 왜 귀가 그렇게 커요? 라고 물었습니다. 늑대는 내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다시 할머니, 왜 눈이 그렇게 커요? 라고 물었습니다. 늑대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모자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왜 입이 그렇게 커요? 라고 묻자 늑대는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지 하며 당장이라도 빨간 모자를 덮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빨간 모자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창문으로 뛰쳐나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동안 3마리의 곰이 사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는 커다란 곰 아빠와 중간 크기의 곰 엄마, 그리고 아주 작은 아기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급히 살 곳을 찾아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죽 3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빨간 모자는 죽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곰의 죽은 너무 뜨겁고 엄마 곰의 죽은 너무 차가웠으며 아기 곰의 죽이 딱 맞아서 그걸 전부 먹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피곤함과 안심감에 아기 곰의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이상한 낌새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빨간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곰은 유순한 목소리로 빨간 모자가 왜 숨어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늑대와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곰 가족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빨간 모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곰 가족 덕분에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빨간 모자가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었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그날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할머니를 찾으러 갈 때마다 조심하는 법을 배웠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앙그도우의 외곽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커다란 저택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부유한 상인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특히 상인의 외동딸 클라리라는 아가씨는 마을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유명했다. 클라리의 방에는 다양한 인형과 장난감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어린이가 가지고 놀기에 다소 의외인 작고 낡은 장난감 병정 하나가 있었다. 이 병정은 다른 장난감들에 비해 작고 초라했지만 클라리는 이 병정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다. 병정은 스스로의 이름을 앵리라 칭하였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으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앵리의 매력은 그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있었다. 옛날 전쟁에서 용사를 모델로 만든 이는 그에게 특별한 마법을 걸어주었고 그는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작은 영혼을 지니게 되었다. 밤이 되면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며 클라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그녀를 도왔다. 어느 날 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앵리는 침대 옆 탁자 위에서 깨어났다.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고 창밖으론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저택을 덮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밤의 도적 랭도즈였다. 그는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앵리는 클라리를 지키기 위해 전투 자세를 취하며 조용히 집안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거대한 소리와 함께 랭도즈가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앵리는 용감하게 창문으로 달려가 그와 맞섰다.
싸움은 팽팽했다. 앵니는 크기가 작은 대신 날쌔게 움직이며 랭두즈의 공격을 피해갔다. 그의 단단한 금속검은 달빛 아래 번쩍였고 그를 향해 덤벼드는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물리쳤다. 이어서 앵니는 지혜를 발휘하여 랭두즈의 가장 큰 약점을 파악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그는 다른 장난감들 중 몇을 불러 모아 즉흥 합주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따스한 음악 소리에 랭두즈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결국 랭두즈는 자신이 지지 못할 것을 깨달았고 끝없는 밤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아침이 되어 클라리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탁자 위에 서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작은 앵니를 발견했다. 미소를 지은 채 그녀는 앵니를 안아올리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도 앵니는 클라리와 함께 많은 모험을 겪으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용맹한 작은 병정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그 작은 장난감 병정의 진정한 용기는 꿈과 현실을 잇는 다리로 자리매김하며 그날 밤을 떠올릴 때면 모두가 미소 지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마을에는 악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부서진 나무에 반쯤 묻힌 이상한 플루트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이는 플루트를 집으로 가져가 청소를 한 후 연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플루트를 불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이 더 밝게 피어나고 나무들은 생기를 되찾았으며 새들은 플루트의 멜로디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매우 놀랐지만 동시에 즐거웠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마법에 걸린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루이는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루이가 플루트를 불자 모두는 그 마법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이에게 플루트를 연주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의 연주는 곧 마을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이는 꿈에서 신비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인물은 자신이 플루트의 이전 주인이라고 소개했고 이 플루트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루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연의 균형을 망칠 수 있으며 마을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두려웠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루이는 플루트를 통해 자신의 마법을 더욱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플루트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고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플루트로 인해 자연과 더 깊은 교감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마법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플루트를 사용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오랫동안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루이는 플루트를 후대에 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쓰고 플루트를 후계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루이가 남긴 유산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마법의 플루트는 전설로서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특별한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피에르는 가족의 빵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는데 마을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 바게트 경연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바게트를 만드는 사람이 왕의 궁정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행사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의 레시피로 바게트를 굽고 있을 때 장피에르는 빵반죽을 준비하던 중에 실수로 특이한 재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 재료는 그의 할머니가 주신 오래된 마법의 가루였고 장피에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반죽에 넣었습니다. 바게트를 구운 후 장피에르는 가장 좋은 바게트를 만들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 바게트를 맛보며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마침내 장피에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바게트를 맛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일반적인 바게트와는 맛이 달랐고 신비로운 향과 놀라운 풍미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마을의 마법사가 그 바게트를 맛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장피에르를 불렀습니다. 이 바게트에는 마법의 가루가 들어간 것이로군. 이 재료는 잊혀진 레시피의 일부로 단지 빵이 아닌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마법의 바게트를 만든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마법사는 장피에르에게 특별한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이 바게트를 이용해 모험을 떠나보거라. 남부에 있는 용의 동굴에는 큰 보물이 있다고 들었단다. 내가 이 바게트를 이용하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야. 장피에르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정을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었고 그는 마법의 바게트를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며칠에 걸쳐 숲과 산을 넘고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장피에르는 용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무시무시했지만 장피에르는 마법의 바게트를 한 입 베어 물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운은 배가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용과 마주했습니다. 그 용은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지혜와 온화함을 가지고 있었고 장피에르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었지만 내가 만든 그 바게트의 향기를 맡고 깨어나게 되었구나.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용은 장피에르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며 보물을 내주었습니다. 보물은 그저 값비싼 금과 은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세상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그 지혜를 얻어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모험담은 마을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후 장피에르는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마법의 바게트는 전설로 남아마을 축제 때면 언제나 이야기되곤 했답니다.